선수권 대회 유치단이 다양한 혜택을 제시한 게 대회를 유치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석 달 안에 조직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수억 원을 들여 만든 한옥마을 외곽의 무료 주차장이 외면받고 있지만 전주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북이 항공 수요가 많다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를 설득하면 신공항 건설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밀어붙이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교육청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한 전라북도 유치단이 귀국했습니다. 유치단은 세계 태권도 연맹의 다양한 혜택을 제시한 게 대회의 유치의 큰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석 달 안에 조직위를 구성하고 대회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송화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유치단이 귀국했습니다. 유치단은 대회 유치의 가장 큰 힘으로 다양한 혜택을 꼽았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항공료 40% 할인, 선수 간 체재비 최대 60% 할인, 저개발 국가의 태권도 용품 지원, 그리고 60억 원의 대회 운영비 등이 선정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모든 선수 임원이 40%를 다 할인받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도 큰 역할을 했다. 선수단 체재비도 일률적으로 1인당 4만 원 선으로 맞춰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석 달 안에 조직위원회와 추진팀을 만들어 대회를 차질 없이 치르기로 했습니다. 대회 기간 중에는 선수단을 무료 관광버스로 태우고 다니면서 전북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회 유치 과정에서 내건 약속을 지켜 태권도 연맹의 신뢰를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대회에서 제대로 태권도의 어떤 모습들을 못 보여주고 그 약속이 안 지켜진 부분들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있어서 저희가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전라북도는 조만간 무주 태권도원의 태권전과 명인전 신축, 태권도 앞 진입로 개설, 그리고 연습시설 확장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누출에 대비한 비상계획구역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광 한빛 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28km에서 최대 30km로 확정했으며 오는 21일까지 원전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대로라면 고창군 13개 읍면과 부안군 3개 읍면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형과 기상 여건 등을 반영해서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36km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덜기 위해서 수억 원을 들여서 한옥마을 외곽에 무료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료 주차장은 텅 비어있고 한옥마을 주변은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옥마을 주변의 왕복 6차로 도로입니다. 길 양쪽 한 차로씩을 대형 버스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를 차지한 곳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도 불법 주차 차량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교통 혼잡은 물론 매연 같은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더 그러는데 계속 매연이 문제로 이제 더우게 문제로 매연 자꾸 흘러 들어와요. 전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 무료 주차장을 만들고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주차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1000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지만 주차된 차량은 고작 10대가 안 됩니다. 4억 5천만 원을 들여 만든 주차장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찾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단은 막 쭉 많이 또 내려오잖아요. 그것도 골목으로 또 들어와야 되고. 멀어서 일단? 네, 일단 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주차장 안내 등 무료 주차장 이용을 높이려는 전주시의 노력도 모자랍니다. 한옥마을 들어간 입구에 아무도 없잖아요. 안내하는 분들이 여기 네. 주차장이 있다고요? 네. 그 얘기는 안 하지. 여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전주시는 115억 원을 들여 한옥마을 외곽에 2곳의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고성만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임기 중에 다른 지역의 박람회 총감독에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세계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고성만 전주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지난 2월 27일 총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를 두고 오는 8월 말까지 임기가 남아있고 영화제 개막 2달 전에 다른 지역의 박람회 총감독을 맡은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고성만 집행위원장은 규정상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영남권과 제주도가 항공 수요가 많다는 용역 결과를 얻은 뒤 지역 신공항 건설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지난달 항공 수요가 많다는 용역 결과를 얻은 전북 역시 이 용역으로 정부를 설득하면 신공항 건설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영남권과 제주도 신공항 건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는 2030년에 김해공항과 제주 신공항의 항공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수요조사를 마치게 되면 2단계 용역인 사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남권과 제주 신공항에 파란불이 켜진 건 용역 결과 때문입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12년 예산 심의 때 국회를 설득해 국토부에 항공 수요 용역 예산을 따낸 뒤 신공항 건설에 긍정적인 용역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새 전환을 맞을 수 있는 항공 수요 용역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한국항공대 중간 용역 결과 오는 2030년 전북 신공항의 잠재적인 항공 수요가 590만 명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제 잠재 수요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은 공항이 들어서도 반드시 망하지는 않는다는 이런 좀 보장은 되는 거죠. 새만금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항이 필요하다 이거죠. 정부가 이 용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내년에 전북 신공항의 최종 부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차 공항 중장기 개발 계획 반영에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위치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영남권과 제주도가 항공 수요 용역을 통해 지역의 수건인 신공항 건설에 한 발 다가섬에 따라 전라북도 역시 이번 용역 결과로 정부를 설득하는 게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군산의 분구 가능성이 커 전북의 선거구 축소 최소화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윤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현재 11명인 전북 국회의원 수가 9명이나 10명으로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그러나 인구 27만 8천여 명의 군산이 2개의 선거구로 분구되면 전북의 선거구가 10개로 그나마 축소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군산 선거구의 분구 작업이 전북 정치권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2조 원을 들여 만들 서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해상풍력이 부안과 고창 앞바다에 12조 원을 들여 해상풍력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부안군은 소음과 진동에 따른 주민 피해를 이유로 주관사가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한국해상풍력은 부안군의 행정처분이 지나치다며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통폐합 결과를 정부 예산 지원과 연계시켜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교육청과의 심각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교생이 57명인 전주시 외곽의 소규모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08년 이후 전체 학생 수가 5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지만 지역 문화센터로서 구심점 역할은 물론 인구 유출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 학교가 있음으로써 학생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그 학생이 있게 됨으로써 그 부모님이 함께 할 수가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에 대해 정부가 강제적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 실적과 재정 지원을 연기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북은 초등학교는 전국에서 2번째, 초중고 전체 학교로는 전국에서 4번째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입니다. 전북교육청은 3년 전에 초등학교 2곳을 통폐합한 이후 지금까지 학교 통폐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도 어울림 학교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대안을 통해 소규모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제 논리로 작은 학교를 없애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교육의 초점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자꾸만 그 교육청을 옥죄면서 특히나 전북과 같이 이렇게 소규모 농산어촌이 많은 것은 일정 정도 정치적인 것이 함께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북교육청은 재정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소규모 학교 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부와의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 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 인권 조례 효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육부 장관이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 인권 조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학생 인권 조례가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과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2년여 논란 끝에 지난 2013년 7월에 공포된 전북 학생 인권 조례는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게 됐습니다. 유해물질 함유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이 천연잔디나 흙이 있는 운동장으로 바뀝니다. 전북교육청은 64개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다음 달부터 연차적으로 천연잔디나 마사토 운동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북녹색연합은 지난해 전라북도 5개의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연패 뒤 연승을 달리고 있는 전북현대가 홈에서 잇따라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갖습니다.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경기도에서 막을 올립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북현대는 지난달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와 K리그에서 잇따라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다시 3연승으로 K리그 선두를 지키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랐습니다. 전북이 잇따라 홈경기를 갖습니다. 이번 주말 대전에 이어 다음 주에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전 1차전에서 베이징 고안과 맞붙습니다. 공격보다는 수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홈 경기에서 우리 공격수들이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다. 준비를 공격적으로 또 준비를 잘해서 그 홈에서 1차전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도록.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대회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경기도에서 막을 올립니다. 전북에서는 모두 1,2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오는 19일 제주도에서 개막하는 제9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는 1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2년 동안 2관왕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2관왕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컨디션은 아직까지 최상이고요. 네, 이대로 컨디션 유지만 잘하면은 2관왕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북도청 체조팀이 제70회 전국 종별 체조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단체전에서는 치열한 경쟁 끝에 양학선이 속한 수원시청을 따돌리고 왕좌에 올랐습니다. 전주 남중농구부가 연맹 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남중은 결승까지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월등한 실력으로 이달 말 열리는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한우 소비를 늘리기 위한 한우 할인 행사가 오늘부터 모레까지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와 전북한우협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참외우와 장수한우, 총채보리한우 등 10개 브랜드 한우를 시중보다 25%가량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3월 11일이 흙의 날로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열렸습니다. 흙의 날은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정됐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흙의 날 기념식에 이어 세계 토양선언문 조형물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오늘 전북경찰청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는 경찰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도시나 신도시 등 치안 수요가 늘고 있는 곳에 주민 불안이 없도록 파출소 신설과 기동순찰대 같은 치안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렸던 자림원 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의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자림원 전 운영자 46살 조모 씨와 56살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책임은 자림복지재단에 있다며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가 30.6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완주 30.4도, 정읍 29.1도 등 올해 처음으로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은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고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낮 기온이 다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대기가 건조해지겠다며 산불 등 화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은 드라마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로는 처음으로 SBS의 신의 선물이 리메이크돼서 미국 지상파에서 방송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박병일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방송된 SBS 드라마 신의 선물입니다. 한국 드라마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리메이크돼 3대 지상파 네트워크인 ABC에서 방송됩니다. We wanted something different, and that's what SBS offered. They offered beautiful storytelling that we could bring here to the States and make our own. K-드라마인 LA에도 미국 주요 방송사와 할리우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한국 드라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The actors, they're amazing and gorgeous, but writers and directors, I'm crazy impressed by the writing and directing in Korean dramas.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는 더빙 작업을 거쳐 주로 중남미 시장에서 방영됐습니다. 지난 2006년 천국의 계단은 한국 드라마로는 최초로 중남미 12개국에서 방송돼 시청 점유율 4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크릿 가든 등 SBS 드라마 4편은 더빙이 아닌 리메이크 계약까지 끝냈고 별에서 온 그대도 구매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And we're really looking to sort of expand and find dramas and new characters and ways into worlds that we haven't seen before. 탄탄한 시나리오와 섬세한 감성 연기, 이 두 강점을 무기로 한국 드라마는 미주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